늘봉마을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깊어갑니다. 벼 배기가 끝난 들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늙은 감나무는 겨우내 새들이 먹을 까치밥 몇 개를 남겨두었지요. 하지만 풍요로운 계절의 한가운데 새로 은퇴한 영철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통장 속 숫자들이 이제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에게 연금 인출 전략이라는 주제가 개인적인 재무 계획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시대적 생존 과제로 떠오른 근본적인 이유를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피상적인 분석을 넘어서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 이 길어진 노후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소득 없는 기간의 확장을 의미하며 과거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재무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한다며 자꾸 무언가를 쌓는 것에만 집중하네. 더 높은 수익률, 더 많은 자산.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세. 애써 쌓아 올린 성을 성문으로 들어오는 적이 아니라 성벽을 갉아먹는 시간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풍화작용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법이지. 시니어 라이프 통합 DB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가 매년 3%씩 공기중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며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밤 연금 자산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3.5%에서 동결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저성장의 빙벽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지요.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의 불길과 자산 증식을 가로막는 저성장의 빙벽 사이에서 길어진 노후라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셈입니다. 햇살 좋은 오후, 백선생님 댁 마루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흐르지만 새로 은퇴한 영철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막상 퇴직하고 연금 통장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참 잠이 안 와요. 평생 모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 아이고, 영철이 아저씨, 그런 걱정 하실 때가 됐지라. 아묘, 그래도 요즘은 다들 연금으로 사시는디 방법이 있겠지요. 방법은 무슨, 그런데 말이야, 영철이 자네. 혹시 그 유튜브에서 봤다는 소리만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뭐시기냐, 1년에 1200만 원인가 그것만 뺐으면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거 말이요. 아니, 그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1200만 원. 그게 딱 방어선이라고. 그거만 지키면 된다고들. 아이고 세상에, 그놈의 카더라가 사람 잡는겨. 우리 아랫마을 박씨도 그 소리만 철석같이 믿었다가 작년에 세금 폭탄 맞고 경운기 팔았어. 쑥이럼니의 단호한 말에 영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진다. 쑥길은 안절부절 못하며 둘 사이를 살핀다. 마침 쑥이리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연락해둔 박세무사가 마루로 들어선다. 그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세무사입니다. 어르신, 잠시 말씀을 들어보니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걸 복잡하다 하지. 그럼 쉽다 하겠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소리는 안 들어도 다 알아.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200만 원 기준 자체는 유효한 절세 구간이 맞습니다. 문제는 다른 소득과의 통합 관리를 실패하는 데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그 1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모든 세금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절대 방어선처럼 인식하지만 이는 연금 세금 시스템의 핵심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그 숫자는 방어선이 아니라 더 높은 세율로 가는 관문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는 무슨... 그놈의 통계가 밥 먹여주남? 내가 직접 봤는데 그 박씨 양반 말이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디. 사정연금만 딱 1200만 원 맞춰서 뺐지. 근데 국민연금 나오는 건 생각을 못한겨.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연금 인출은 각 계좌를 따로 떼어놓고 보는 점이 아니라 국민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64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768만 원의 소득이 이미 발생합니다. 여기에 사정연금을 조금만 더해도 전체 소득 구간이 달라져 전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다 합치니까 종합소득세 구간이 확 올라가 버린겨. 세금 고지서 받아들고는 그냥 주저앉아 울더만. 평생 모은 돈으로 빚 갚아야 할 판이라고. 핵심은 분리와 순서입니다. 연금 인출은 덧셈 뺄셈이 아니라 고차방 정식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 받지 않은 재원, 퇴직금 재원을 나눠서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순서대로 인출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편의성만 생각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치거나 순서 없이 뺐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 아퍼. 그런 경우까지 어찌 다 생각하고 살아? 사람은 닥치면 다 하게 돼 있는겨. 어르신, 지금 같은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닥쳐서 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감으로만 대처하다가는 연금 자산의 실질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조용한 실패입니다. 실패, 빚,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마루 위를 무겁게 맴돌다 영철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낮의 대화는 끝났지만 영철의 머릿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차방 정식. 위험 대비. 나는 평생 흙만 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 어떻게 다 계산하고 산단 말인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 평생 모은 돈인데 새벽같이 일어나 소주 끓이고 약볕 아래서 김 매고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겨우 이만큼인데 이걸 한순간에 실패하는 거 아닌가 몰라. 영철의 머릿속에 박세무사가 경고했던 또 다른 위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외부의 충격이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 만약에 아들 녀석 사업자금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담보대출이라도 받았다 치자. 5천만 원. 요즘 금리가 4% 라니월 이자가 16만 원 남짓.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2%만 올라도 월 이자가 25만 원. 내 연금의 12.5%. 일주일치 식료품비가 그냥 날아가는구나. 이자 막으려고 연금을 더 뺐으면 사정연금 1200만 원을 넘기게 되고 그럼 종합소득세 폭탄. 결국 평생 모은 돈으로 빚만 남기고 가는 건 아닌지. 아, 두렵다. 금리 인상이라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대출 이자 증가, 현금 흐름 악화, 연금 조기 소진, 세금 부담 증가라는 거대한 태풍으로 비화되어 그의 노후 계획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철에게 연금 통장은 더 이상 든든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마루의 공기는 하룻밤 사이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철은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어젯밤의 논쟁 당사자들도 말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마루에 걸터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백 선생님이 입을 엽니다. 허허. 다들 한바탕 전쟁을 치렀구만. 아이고, 선생님, 영철이 아저씨 걱정 때문에. 영철이 자네. 내가 질문을 하나 하지. 자네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연금을 잘못 빼서 돈이 모자라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평생 모은 돈을 잘못 굴려서 남들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까 봐 두려운 것인가? 백 선생님의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세금이나 연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존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연금 인출은 돈을 불리는 투자의 문제가 아니야.
낯선 나라에 이민 가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지. 이민자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존 기술과 위기 대응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하듯 은퇴자 역시 새로운 재무 환경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닌 생존력, 즉 재무적 회복 탄력성일세. 생존. 재무적 회복 탄력성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금리 인상 같은 태풍 한 번에 현금 흐름이 끊기면 그걸로 끝이야. 중요한 건 통장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의 구조를 짜는 것이지. 성공적인 연금 인출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어떤 폭풍 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는 장거리 항해술과 같네. 그리고 그 항해술의 핵심은 더 빠른 엔진이 아니라 가장 튼튼한 돛과 가장 깊은 닻을 갖추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네. 백 선생님의 말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마음속에 더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질문의 당사자인 영철이었습니다. 구조. 저는 여태 규모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남들처럼 남들보다 못 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마음의 문제였구만요. 가장 튼튼한 돛과 가장 깊은 닻을 먼저 갖춰야지. 그러려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원금 손실을 감수하며 연금을 인출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소 2에서 3년치의 생활비를 별도의 안전자산에 확보해두는 비상유동성 버퍼가 꼭 필요하다는구먼. 맞습니다. 선생님, 최악의 상황에 원금을 깨지 않도록 버텨줄 현금. 그게 바로 가장 깊은 닻이겠지요. 제가 숫자와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그 부분의 중요성을 미처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략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보유 여부와 비상유동성 확보에 있습니다. 어르신께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세상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구만. 옛날엔 그냥 아끼고 모으기만 하면 됐는데 평생 모은 돈으로 마지막에 빚만 남기고 가는 건 아닌지. 참말로 두려운 세상이요. 수길언니의 말에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제 뭘 먼저 해야 할지는 알 것 같네요. 그렇죠, 아저씨? 그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게지. 내 생존의 방정식을 이제부터 풀어봐야겠어. 백 선생님은 말없이 영철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마루 위로 번지는 저녁 노을처럼 희망과 과제가 함께 물들어가는 늘봄 마을의 저녁이었습니다. 결국 연금 인출 전략의 핵심은 보유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월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에 있다는 걸세. 진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은 세간에서 말하는 정보력이나 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현금 흐름 관리 능력에 있는 것이지. 늘어난 기대 수명,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자산 증식을 억제하는 저성장,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이 네 개의 거대한 시대적 파도가 만들어낸 생존의 방정식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더 빠른 엔진을 달려고 애쓸 때 가장 튼튼한 돛과 가장 깊은 닻을 갖추는 용기.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